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소위 꾸역꾸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올라가는 상황은 맞습니다. 우리 시장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남은 연말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시점입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니까 또 기분 좋게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고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또 뭐랄까요, 좀 내년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갈리고 있는 주제에서는 파드 피벗이라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까지 내다보는 시장 그리고 촉포를 날렸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지만. 미국을 짚어보면서 우리나라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년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뭐 아니면 뭐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UBS 같은 경우에는 내년 증시를 또 상저하고 흐름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뭐 상고하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시각을 갖고 미국을 바라봐야 될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저하고냐 이제 상고하저냐에 대한 이제 그 갈리는 기준은 제가 보기엔 연착륙 여부일 것 같은데. 연착륙 여부?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정말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이 더 강하게 당연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시장이 되게 연착륙이 가능하다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파월도 이번에 이제 FOMC에서는 사실 오히려 경제 전망치도 연준에서 이번에 하향을 했고 올해는 네. 사실 경제 침체 관련해서는 말을 좀 아꼈습니다. 확실히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밝히지 않았고 네. 당연히 지표에 따라서 경제 침체까지 좀 우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밝혔기 때문에 사실 연착륙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네. 그래서 뭐 외사 IB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상저하고다 뭐 상고하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착륙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이 갈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저도 연말 연초 이제 산타 랠리 해서 연초까지 나타나는 이제 사실 랠리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제가 계산하는 침체 확률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구간마다 다 다르게 계산을 해요. 네. 예를 들어 6개월 구간에서도 계산해보고 이제 1개월, 향후 1개월 그리고 향후 1년 그리고 네. 향후 2년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는데 6개월까지의 이제 침체 확률이 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1년에서 2년 프레임에서는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사실상 198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 사실 지표상 과거의 지표 경험상으로만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우려가 없을 수 있는데 예. 정말 내년 하반기 그 이후 아니면 내후년 2025년부터는 정말 침체가 좀 가시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표로만 따져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 연착륙에 대한 거는 사실 뭐 되게 갈리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견조하게 나온 거잖아요. 예. 이번에 오늘 발표된 이제 소매 판매도 이제 좋게 나왔고 이제 실업 수당 이제 청구 건수도 되게 좋게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거 같으면 이렇게 좋게 나오면은 사실 증시가 오히려 빠지는 그런 거였죠. 굿이즈 그렇죠. 배드로. 근데 이번에는 약간 굿이즈 굿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한 달 전부터 약간 굿이즈 굿으로 슬슬 전환되는 시점으로 보인다고 하는 게 시장이 이제는 내년 연착륙 여부에 더 주목을 해서 지금 이만큼 상향된 이 전망치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를 더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반기에는 당연히 저는 내년 상반기에 당연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 관건은 내년 하반기에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 아. 그리고 상반기에 확인되는 지표가 예. 이제 확실히 하반기에 대해서 침체 확률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단기적으로 좀 지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증시는 1년 이후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2025년 이후에 좀 경제 그런 선반영되는 지표가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면 사실 증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또 국내를 조금 살펴보면은 사실 수출 같은 경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지금 네. 상황에서는 뭐 네.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는 업종도 되게 많고 음. 이런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네.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 좀 품목들의 수출 좀 반전이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하방 위험을 좀 많이 낮춰줄 것으로 보고 네. 이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하면은 주도적으로는 약간 상반기까지 이제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수출주 중심의 접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효하긴 한데
다만 이 수출 회복 속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예. 지금 영업이익 이제 이익 전망치 상승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사실 이 반도체 이제 수출 개선이 사실 전반적인 이제 수요단에서의 개선보다는 좀 감산 등에 따른 이제 영향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두루두루 좀 말씀해 주셨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수출이 그래도 조금은 플러스 뭐 미진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플러스를 좀 보여줬고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쪽이 그래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하방의 리스크는 조금은 이제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 딱 보면은 야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뚫고 상당히 급등을 나와서 갭상승을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음봉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아, 우리 시장은 또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2,500 중반이, 야, 이게, 그러니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2,500 중반을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로 따져보면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한 0.9배 이상 넘어가니까, 우리 시장은 0.9배 이상이면 또 비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현재 지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네. 이제 좀 한 두세 달 정도는 최근에 좀 EPS 전망치가 사실 하향되는 시점이었죠. 2024년 이익 전망치 자체는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높은데 네. 그게 슬슬 하락하고 있다가 네. 최근 이제 12월 들어서는 사실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PER 같은 밸류에이션 부분을 따져 보면은 네. 2020년 이후로는 사실 제일 크게 연동됐던 게 채권 금리 자체 레벨보다 이제 채권 변동성인데요. 네. 채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금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ER에 대한 조금 더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EPS가 이제 결국에는 조금 슬금슬금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금리가 하락할수록 EPS에 대한 전망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보면 PER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더 낮아지고 EPS도 이제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지수의 상방 자체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수출의 이제 반전이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주도적인 업종 위주로는 사실 조금 2,500선 위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살펴보는 지표가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시스템 리스크를 좀 체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국면에서는 이제 위험 자산의 급락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따져봤을 때는 채권 자체는 아직도 조금 그냥 경계 국면에 위치를 해 있는데 주식시장 자체는 시스템 리스크 경계 국면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연초까지만 해도 SBB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또 급락 국면도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좀 주식시장이 경계 국면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방에 대한 그런 기대는 조금 더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물가가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사우디의 여러 그런 감산 의지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에 대한 이제 반등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고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유가가 반등하더라도 지금 주요한 지표만 따져보면 결국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렌트 같은 이제 선행 지표만 살펴보면은 물가의 추세적 하락이 2% 중반대까지는 좀 확실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지지 요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물가 안정 자체는 주식시장의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매출 증가는 유지되는 반면에 비용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 PR과 이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이제 결국 역의 관계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물가 안정 소식도 역시 밸류에이션 하락 압력을 좀 완화시켜주는 당연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완화 요인은 당연히 성장주에는 또 반가운 소식인 거죠. 그리고 기업 이익률도 점차 이제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미국 임금 인상 압력이 좀 완화될 때 결국에는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됩니다. 지난번에 확인된 지표에서는 확실히 이제 지난번에 발표된 이제 그 노동청에서 미국의 노동청에서 발표한 예. 그 지표는 이제 좀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온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어쨌든 하락에 좀 접어든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추세적으로 물가가 좀 하락에 접어들었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물가와 함께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연말 연초 상방 랠리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연말 연초 증시는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맞습니다. 저번에 와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이제 구인 구직 비율이 이제 내려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구인은 되지만 그러니까
고용이 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내지는 경착륙에 대한 고민은 좀 덜어주는데 또 구인 구직 비율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임금 상승률은 또 완화되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 딱 좋아하는 이 골디락스 장세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래서 뭘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상반의 어떤 기대를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업종이 여러 테마로 인해서 상당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 우리가 증권 하우스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거의 탑픽으로 뽑는 섹터가 다 반도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저는 약간 이제 청개구리처럼 반도체 될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 일단 두루두루 좀 말씀을 주시죠. 뭐 반도체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결국에 이제 펀드 매니저 기관분들이랑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눠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10월 이제 저번 달 말까지만 해도 네. 사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만 해도 밸류에이션 이제 부담이 거의 없었죠. 반도체. 네. 그렇죠. 아니, 그 전반적 코스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네, 그냥 이제 사실 0. PBR이 83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네, 그 연저점이었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어느 업종이나 사실 매력적인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 사실 랠리가 사실 살짝 빠르게 일어난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내년 사실 초반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도 업종인 반도체 위주로 조금 몰리는 상황인 것 같고, 예. 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은 사실 제가 뭐 반도체 저도 이제 반도체 자체로 이제 제가 따져보는 뭐 팩터만 보면은 예. 반도체 자체가 너무 좋긴 하니까 사실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다른 대안이 있다면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수출에 대한 반전 일어나고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뭐 실적이 반전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뭐 조선, 뭐 기계 이런 업종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오에스 쪽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근데 대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쨌든 기관에서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네. 지금 살짝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 코스피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랠리가 이제 주도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까지 빠르게 좀 확산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많은 이제 개미분들이 많이 주목하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 거기까지 확산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수출 위주의 주도 업종들 있잖아요. 예. 바이오에스, 조선 기계, 석유화학, 뭐 자동차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수출 반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대신 엄청나게 오르진 않을 수 있어도 제가 예. 보기에 하방에 대한 지지는 해준다. 네네 강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참 뭔가 미국을 얘기할 때랑 한국 시장 얘기할 때랑은 약간 톤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우리 시장에서는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만 지나면 실질적으로 거의 장이 마감이 되는 2023년도도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다음 주 오고레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했을 때 한 뭐 약간 좀 남아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은 좀 주셨지만 아까 뭐 반도체부터 두루두루 얘기는 주셨지만 다음 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네 배당주 위주의 증권 보험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방어적인 접근으로는요. 증권보험이 이제는 방어적인 증권이 됐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도 업종은 이제 반도체, 조선, 뭐 기계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비중을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중을 축소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비중을 이제 조금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축소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착륙 기대에 대한 부분이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FOMC 결과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확산된 상황이긴 한데 예. 이게 제가 보기엔 경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말을 하는 거고 뭐 내년에 있어서 그러면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건 아니고 예.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거는 예.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로 업종별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전통적인 경기 민감 업종을 따져보면은 뭐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 뭐 이제 소비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 업종들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추세입니다.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경기 방어 업종이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예.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실적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약간 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업종 단에서는 조금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시면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전통적인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유틸리티, 뭐 필수 소비재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하면 뭐 헬스케어까지 예. 결국 실적이 반전되고 있고 수출도 반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하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업종 뭐 시장이 하방 리스크를 이 업종을 좀 그러니까 잡아준다는 거는 크게 하락은 안 하는. 맞습니다. 다만 또 이제 그 상방에 대한 것도 우리 시장은 조금 고민되니까 최근에 이익이 소위 말해서 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업종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유틸리티도 있고 통신이나 필수 소비재, 전통적인 방어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도 좀 눈여겨보자는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뭐 좋게 보면은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소외 업종이 좀 올라주면서 시장이 그래도 2,500선이라 하더라도 조금 뭐랄까 다양해지는 그런 국면이고 또 안 좋게 보면 기존에 너무 올랐었던 것들이 좀 숨고르게 하는 국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연말 연초 우리 시장도 그래도 조금 상방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라고는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눈을 돌려보면은 뭐 국내가 아니라 뭐 해외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엔화가 이제 아무래도 강세로 가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약간 수출주 위주로는 약간 쇼스의 움직임으로 일본은 약간 슬로해지고 네네 이제 오히려 한국 시장이 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안정적인 예. 좀 절대 수익 관점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아이디어 중에 그래도 우리 시장의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